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피니티 포토라는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커버 또는 유튜브 채널 아트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식으로 저희 유튜브에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을 할 때, 유튜브 같은 경우에 구독을 할 때 어떤 영상 하나만 보고 바로 구독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행동 패턴이 어떤 영상을 만나가지고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자기 관심사하고 맞으면은 그 사람의 채널에 일단 들어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뭐 어떤 영상을 올렸고,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 주기는 어떻고, 다른 영상 나하고 맞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채널을 구독을 했을 때 앞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순식간에 판단을 해가지고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 패턴을 보여줄 때 채널을 예비 구독자가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그때 이 채널 아트를 보여주면 내 채널이 이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정보나 어떤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 아트를 이제 예쁘게 한번 꾸며 볼게요. 자, 이 채널 아트를 꾸미려고 하면은 먼저 이 채널 아트의 사이즈를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고객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유튜브 헬프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 채널 아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풀 사이즈가 2560 곱하기 1440 픽셀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TV에서 봤을 때 요 사이즈로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가로로 길게 돼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이 있고 타블렛이 있고 미니멈 또는 모바일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체 사이즈를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내용을 넣는 공간은 이 모바일 안에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를 이제 보시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채널 아트 템플릿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지금 그 어피니티 포토 파일을 이제 이 강좌가 끝나면 공유를 해 드릴 것이거든요. 그 공유할 때 여기에 제가 이미지를 넣어 놨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받으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만들 건데, 만들 때 저희가 지금 데스크탑 화면에서 맞출 수가 있고, 타블렛으로 화면을 맞출 수도 있고, 모바일 화면에 맞출 수도 있거든요, 만들 때. 그런데 보통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SNS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타블렛이나 데스크탑 화면을 신경 쓰지 않고 모바일 화면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중앙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채워주면은 모바일에서도 잘 보이고, 타블렛에서도 잘 보이고, 데스크탑에서도 잘 보이고, TV에서도 잘 보이는 이런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 때에는 데스크탑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만 신경을 써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요게 이제 모바일 퍼스트 작업 방식인데요. 보통은 요즘에는 모바일 퍼스트 작업 방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피니티 포토에서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Namsion Contents Lab. 자, 먼저 어피니티 포토에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 만들어 줄게요. 자, 가로 사이즈는 2560 픽셀, 그리고 세로는 1440 픽셀이 되어 있고, DPI는 뭐 자유롭게 조정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하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OK를 눌러 가지고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사이즈 조정을 위해서 이 배경에 있는 템플릿 사이즈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배경에 일단 깔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깔아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드는 그 유튜브 채널 아트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 사진이 있고 흰색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색깔을 채워줄게요. 자, 네모 상자를 이렇게 이제 꽉 차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뭐 자유롭게 흰색으로 하셔도 되고, 뭐 원하는 색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심심하다라고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배경에 어떤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가지고 와가지고 배경에 깔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경에 있는 색깔에 있는 오퍼시티 값이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진이 지금 안 나오죠. 그래서 색깔에 대한 사각형을 색상을 조금 줄여 줄게요. 요렇게 해서 흐릿하게 좀 보일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거는 잠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끄시고요. 이 안에 이제 객체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글자나 아니면 뭐 자기 얼굴 사진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사이즈로 해서 뭐 원하는 글자로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는데, 이게 이제 이 모바일 사이즈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휴대폰에서 봤을 때 잘리기 때문에 안 잘릴 정도로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주고, 이렇게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한번 바꿔줄게요. 텍스트 레이어 눌러가지고 이펙트 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270도로 맞추고요.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알록달록하게 조금 바꿔줘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뭐 글자 폰트나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사이즈가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것만 있어도 되고, 저처럼 이제 어떤 서브 타이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요 텍스트 레이어를 누르고 커맨드 J를 눌러가지고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글자 사이즈를 좀 작게 해가지고 서브 타이틀 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먼저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직선으로 해도 되고, 만약에 요거를 조금 기울기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조금만 요렇게 돌려가지고 살짝 기울게 되면은 조금 딱딱한 느낌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근데 기울기 줄 때 이 높이를 넘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 주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요렇게 맞춰 주고, 그 다음에 글자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뒤에 그림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림자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커맨드 J 눌러 가지고 듀플리케이트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두 개가 똑같은 자리에 두 개가 있는 건데, 위에 게 지금 위에 있고 밑에 레이어가 지금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조금 옆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준 다음에 이펙트 창으로 들어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를 끄고 아웃라인을 줄게요. 그래서 색깔을 주고, 여기 있는 필 값은 흰색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약간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 이름 쓴 곳에 밑에 이렇게 이제 맞춤법 검사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뭐 사전에 등록되거나 이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틀렸다고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 빨간색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은 작업할 때 조금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니까 요거를 끌게요. 자, 텍스트에서 스펠링에서 여기 있는 체크 스펠링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은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뭐 체크 스펠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펠링 체크, 보통 스펠링 체크로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체크 해제를 하면은 이제 빨간 줄이 없어졌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넣으려고 하면은 여기 끝부분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가운데 부분에 넣으셔도 됩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고 그림자가 좀 크다라고 하시면은 요렇게 조금 줄여 줄게요. 살짝만 보이도록 요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꺼놨던 사각형과 배경 사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데 지금 색깔이 이 배경 색깔하고 좀 잘 안 어울리네요. 그래서 색깔을 그라디언트 색깔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조금 잘 보이는 걸로 바꿔볼게요. 요거는 뭐 이제 그 원하시는 색깔로 하면 되는 거여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도 조금 다른 색상으로 해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일에서 엑스포트 하셔가지고 JPG 아니면 뭐 PNG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JPG나 PNG로 엑스포트 하셔가지고 채널 아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채널 아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그 제 아이폰에서 모바일에서 화면을 봤을 때 여기 모바일 칸을 꽉 채웠을 때에는 그 특정 부분에 그 프로필 사진이 올라오면서 일부 잘려나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글자나 객체가 있으면은 프로필 사진 뒤에 가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할 때에는 한 정확한 사이즈는 아닙니다만은 한 요 정도를 이제 비워두고 왼쪽 하단 요만큼을 좀 비워둔 상태에서 그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줄여 가지고 빈 공간을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확보를 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제 이름도 잘 보이고 프로필 사진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 아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거 지금 만든 것은 이게 연습 파일이었고 실제로 제가 작업했는 어피니티 포토 파일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변경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